정석 연습 문제 6-11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6-11번) 보시면 Z가 실수가 아닌 복소수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러면 복소수라는 큰 틀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가 실수고요. 일부가 허수였죠. 됐죠? 그래서 실수 중에서도 허수 중에서도 제곱을 했을 때 실수 중에 일부는 양수가 나왔고요. 일부 하나죠. 0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허수 중에도 제곱하면 일부는 음수가 나왔고요. 양수 음수로 따질 수 없는 친구, 다시 허수가 나오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Z가 실수가 아닌 복소수라고 했으니까 이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로 Z는 현재 허수인 겁니다. 허수인 상태인데 문제에서 Z-1의 제곱이 실수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럼 잠시만. 이 Z가 허수예요. 허수에서 1을 뺐어요. 허수에서 1을 뺐어요. 그럼 이건 실수인가요? 허수인가요? 알 수 없나요? 이게 이 문제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허수에서 1을 뺐어요. 실수죠? 허수에서 실수를 뺐어요. 그러면 실수인가요? 허수인가요? 경우에 따라 다른 알 수 없나요? 빨리 대답해줘요. 뭔가요? 루트 3 무리수에서 2를 빼요. 유리수를 뺍니다. 그럼 루트 3 빼기 2는 유리수인가요? 무리수인가요? 아니면 이 구조에 따라서 무리수가 나올 때도 있고 유리수가 나올 때도 있나요? 그렇죠. 무리수예요. 여기에 i가 있는데 그 i를 얘가 없애거나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요. 덧셈 뺄셈으로. 곱하기 0이면 되긴 돼요. 곱하기 0이면 되긴 되는데 여기선 없죠. 그러니까 허수에서 실수를 빼면 결과물은 무조건 허수입니다. 됐나요? 근데 Z-1이 현재 이 조건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허수인데 허수의 제곱을 했대요. 허수 여기 있죠? 제곱하면 0이나 다시 허수가 나오는 두 가지인데 실수가 됐대요. 이거 실수 아니죠? 얘가 실수죠. 그럼 사실 이 문제는 돌고 돌고 돌긴 했지만 결국 Z-1의 제곱이 음수가 됐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럼 제곱해서 음수가 되려면 안에 있는 친구가 뭐여야지 음수가 된다고요? 이거 보고 뭐라고 불렀어요?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허수. 순허수라고 불렀죠. 됐습니까? 이 문제는 이런 조건들을 해석하면 결국 Z-1이 순허수란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Z를 A 플러스 BI라고 해서 넣어서 정리를 했는데 실수가 된다. 그렇게 푸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자, 그래서 Z-1이 순허수면 이 친구 전체를 P 더하기 QI라고 놓으면 순허수가 되려면 P는 0인데 Q, 허수분은 0이 아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를 Z를 A 플러스 BI라고 놓으면 Z-1은 A-1 실수부 더하기 BI인데 그게 순허수가 되려면 A-1은 0이면서 동시에 B는 0이 아니어야죠. A가 얼마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1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됐죠? 자, 그래서 A가 1이니까 Z는 뭐가 되냐면 1 더하기 BI. B가 뭔지 몰라요, 현재. 그리고 B는 0이 아닌 겁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문제에서 Z 더하기 Z바를 구하래요. 선생님이 켤레 왜 쓴다고 했나요? 켤레 왜 쓴다고 했어요? 더하거나 곱하면 실수가 되고 빼면 순허수가 되니까. 더했네요. 당연히 실수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Z를 A 플러스 BI라고 놓으면 Z반은 A 마이너스 BI고 둘을 더하면 2A. 사실 뭐예요? 실수부의 2배가 된다고요. 여기 실수부 얼마였어요? 1이었죠? 그래서 답은 2가 되는 겁니다.
b가 얼마인지 몰라도 문제 풀 수 있다는 거죠. 됐죠? 이걸 처음부터 a 플러스 bi 넣어가지고 저기다 때려박아가지고 푸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풀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 다음에 6-11에 2번 보시면 z 더하기 z분의 1이 뭐라고 나왔어요? 실수라고 나왔죠. 그럼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 거 뭐예요? 아, 실수구나로 끝나시면 안 돼요. 어떤 복소수가 실수라고 나오면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요? 이거 지난 시간 수업할 때 이론의 제일 마지막에 써드렸어요. 어떤 복소수가 실수라고 나오면 하셔야 되는 거 뭐예요? 켤레를 구했을 때 자기 자신이 된다. 즉 z 더하기 z분의 1은 z 더하기 z분의 1 원래 친구의 켤레를 씌운 것과 같다. 이게 바로 땡땡땡이 실수임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이거 기억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걸 덧셈 나눗셈이니까 분배해도 됩니다. 그럼 우변이 z바 더하기 z바분의 1의 바를 붙이는데 1인 실수죠? 실수에 바 붙여봤자 뭐라고요? 켤레 구해봤자 자기 자신이라고요. 그래서 1이에요. 됐죠? 넘겨서 정리하겠습니다. z-z바 더하기 z분의 1 빼기 z바분의 1은 0이 돼요. 분수의 덧셈이네요. 뭐 하고 싶어요? 분수의 덧셈이에요. 뭐 하고 싶어요? 통분해서 정리할 겁니다. 그럼 얘는 뒤에 있는 친구는 z바고요. z바 빼기 z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친구는 이게 되고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 얘랑 얘가 음수배 관계에 있는 거 보이죠? 그럼 중3이고 선행했으니까 이 정도는 보이셔야 돼요. 그러면 z-z바가 공통이니까 묶으면 앞에는 뭐 남아요? 1. 뒤에는 뭐 남아요? z바고 음수배로 묶었으니까 마이너스 1이 남습니다. 그럼 곱해서 0이니까 첫 번째 케이스 z-z바가 얼마? 0이거나 두 번째 케이스 1 더하기 z바분의 1은 0이거나 마이너스 1. 그럼 이걸로 알 수 있는 건 z바가 얼마? 1이거나 아니면 이걸로 알 수 있는 건 z 이꼴 z바죠? 아까 있어요. 원래 복소수랑 켤레가 같다고요. 그럼 뭘 의미한다고요? z가 무엇이다? z가 무엇이다? 실수가 돼요. 근데 문제에 제일 처음에 z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실수가 아닌 복소수라고 했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럼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이거예요. z바가 얼마다? 1이다. z에 있는 a 플러스 bi, a 마이너스 bi 이게 얼마인지 몰라요. a, b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곱이 1이라는 사실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예요? z가 뭐냐고 물어본 게 아니고 z바가 얼마냐고 물어본 겁니다. 이거 z자리에 a 플러스 bi 넣어가지고 문제 풀면 절대 안 풀립니다. 식이 엄청 길게 나오고 복잡하게 나와서 사실상 안 풀려요. 이 문제는 얘가 실수다를 보고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이거 되게 많이 쓰일 거예요. 어려운 문제에서. 복소수 나왔는데 a 플러스 bi로 때려 넣어서 풀 수 있는 건 쉬운 문제들만입니다. 조금이라도 난이도가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린데 실수 나오면 켤레랑 원래가 같다. 켤레랑 원래가 같으면 실수다.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됐어요? 적으시고요. 밑에 있는 6-15번입니다. 복소수 z라고 나왔고요. 구하고자 하는 게 2분의 1 z 더하기 z바예요. 약간 나오긴 했는데 z랑 z바 원래 친구랑 켤레를 더하고 있죠. 그러면 실수가 되고요. 그 실수는 a 플러스 bi랑 a 마이너스 bi라고 생각하면 2a가 돼요. 근데 절반까지 했죠. 결국 a입니다. 뭘 구하라는 이야기냐면 z의 실수부를 구하라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문제에서 실수부를 구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z 더하기 5-2i가 양의 실수래요. 이번엔 거듭 제곱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게 양의 실수가 되려면 이 두 친구의 허수부를 더해서 0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건 a 플러스 bi라고 놓고 실수부, 허수부끼리 나눠서 정리하면 최종적으로 a 플러스 5 더하기
b-2i인데 이게 실수가 되려면 우선 얘가 0이어야 되고요. 양수가 되려면 이게 0보다 커야 되죠. 그래서 고정적으로 b는 2라는 사실 알고요. a 플러스 5가 0보다 크니까 a는 마이너스 5보다 크다는 사실까지 알아냅니다. 그럼 실수부가 필요한데 허수부만 구해냈네요. 우선 z는 a 플러스 2i 이렇게 적을 수 있고요. 문제에 z바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z바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죠. 그래서 b가 2니까요. a제곱 플러스 b2 2의 제곱은 33이라고요. 그럼 a제곱은 이거 4니까 넘기면 29죠. 그럼 a는 루트 29나 마이너스 루트 29인데 a가 뭐보다? 마이너스 5보다 커야 된다고요. 이거 대충 얼마예요? 마이너스 5점 얼마죠? 안 되죠. 되는 건 이것만 되죠.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구하고자 하는 건 이거였고 결국 z의 실수부 a가 얼마인지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루트 29가 되는 겁니다. 됐죠? 여기는 제곱에 관련된 내용이나 누구가 실수다 이런 내용에 대한 게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만 이야기를 했고요. 6-16 이런 걸 잘 하셔야 돼요. 어려운 건 아닙니다. 어려운 건 아닌데 문제에 새로운 설정을 했어요. 무슨 설정을 했냐면 z를 a 플러스 bi라고 x구나. x 플러스 yi라고 설정했을 때 외에는 없어요. 문제에서 설정을 했어요. z하고 위에 별, 스타를 붙였습니다. z 스타는 뭐가 되냐면 실수부와 허수부를 바꾸기로 했네요. y 플러스 x, i로 쓰기로 약속을 했어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쓴대요. 그래서 첫 번째, z를 뭘로 놨냐면 2 플러스 i로 놨어요. 실수부 2고요. 허수부 1이에요. 그럼 z 스타는 실수부와 허수부를 바꿔서 1 플러스 2i입니다. 됐네요. 뭐 그냥 이렇대요. 왜는 없어요. 문제에서 이런 데니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z 4제곱 곱하기 z 스타의 세제곱이에요. 자, 그럼 그냥 때려박아서 문제를 풀어도 되는데 여기 4제곱, 세제곱 너무나도 묻고 싶죠. z 곱하기 z 세제곱 곱하기 z 스타의 세제곱으로 하면 z 곱하기 요게 z 곱하기 z 스타의 세제곱으로 바뀌잖아요. 됐죠? 그럼 우리 이제 뭘 하자고요? 이걸 구해보자고요. 혹시 이게 간단하게 나오면 좋겠다는 거고 구조상 나올 것 같아요. z 곱하기 z 스타 바가 아니죠. 스타는 2 플러스 i에 1 플러스 2i를 곱할 거고요. 실수부, 허수부 나눠서 해보죠. 실수부는 이렇게 하면 실수부 하나 나올 거고요. 이렇게 하면 실수부 하나 나올 거예요. 2네요. i 곱하기 2i는 마이너스 2입니다. 실수부 얼마예요? 0입니다. 실수부 0이에요. 그럼 허수부는요. 요렇게 곱해서 허수부 4i, 요렇게 곱해서 i니까 얘는 y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간단해졌죠? 순허수로 간단해졌잖아요. 그래서 얘는 z 얼마? 2 플러스 i. 그 다음에 요게 얼마라고요? 5i인데 그거의 세제곱이요. i는 몇 개 단위로 순환했나요? 4개 단위로 순환했어요. 이건 기억합시다. 그럼 i 세제곱은 뭐가 되나요? 마이너스 i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i, 5의 세제곱 얼마예요? 그렇죠. 125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25i가 되고요. 그냥 전개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실수부 나오죠. i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하면 125.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50i 얘가 돼요. 숫자 좀 그지 같긴 한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문제에서 보이세요 되어 있죠? 그냥 넣어서 하시면 돼요. 넣어서 하시면 돼서 z 스타예요. 특정 값이 아니니까 그대로 할 겁니다. x 플러스 y랑 y 플러스 xi로. 그럼 얘는 x 플러스 yi에 y 플러스 xi를 하는 거예요. 아까 한 것처럼 허수부 따로 실수부 따로 하겠습니다. 실수부는 요렇게 해요. xy. 요렇게 해요. 그럼 i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y. 그래서 얘는 0 더하기 실수부 끝났어요. 허수부 x 곱하기 xi니까 x제곱 i. yi 곱하기 y니까 y제곱 i.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 i가 됩니다. 그럼 우리 이제 뭐 하면 돼요? 우측에 있는 친구의 정리 결과가 이거임을 보이기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z바예요. z바 뭐죠?
x 마이너스 y i죠. 됐죠? 그 다음에 문제에 뭐라고 돼 있냐면 z 바에 스타가 붙어 있는 거예요. 스타에 바가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바부터 하고 거기에 스타가 붙어 있는 거예요. 바 한 개 얘잖아요. 이거에 스타 붙였대요. 실수부와 허수부를 바꾸라고요. 실수부 x고요. 허수부 마이너스 y예요. 바꾸면 마이너스 y 플러스 xi가 z 바에 스타를 붙인 겁니다. 스타에 바를 붙이면 스타예였죠? 바 붙이면 y 마이너스 xi예요. 다른 겁니다. 알겠죠? 스타의 바랑 바의 스타가 달라요. 여기서는. 여기부터 먼저 해야 돼서 바부터 한 겁니다. 자, 그럼 이것도 그냥 전개해서 정리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뭐 돼요? 마이너스 xy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인데 i제곱이라 플러스 xy네요. 사라져요, 얘도. 그렇죠? 그러면 남은 건 이렇게 해서 x제곱 i, 이렇게 해서 역시 마마 사라져서 y제곱 i.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i가 됩니다. 같네요. x, y가 얼마인지에 상관없이 무조건 같게 되죠. 그래서 두 개가 같음을 보인 겁니다. 그렇죠? 문제에 새로운 기호, 관련도가 생겼어요. 저거 그냥 적용해서 문제 풀면 되는 겁니다. 적으시고요. 문제 114번입니다. 자, 실수 A, B에 대해서 I, 2I 제곱, 3I 세제곱, 4I 4제곱 해서 30I 30제곱까지 더했더니 A 플러스 BI, A, B가 실수라고 했으니까 복소수 형태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I 1제곱과 실수 부분으로 표현하라는 겁니다. 자, 이거 더해지고 있는 친구 항이 30개나 있어요. 일일이 더하는 거 아닙니다. 규칙성 찾는 거예요. 규칙성 찾는 거고 외운 거 있죠? i는 몇 개 단위로 순환했습니까? 4제곱 단위로 순환했어요. 그래서 4제곱 단위로 묶어서 옆으로 한번 적어주겠습니다. 규칙성을 찾기 위해서는요. 결과를 적는 게 아니에요. 계산 과정을 적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살려서 적을 거고요. i 4i 4제곱 있어요. 다음은 5i 5제곱이고 5i 5제곱은 사실 i랑 똑같기 때문에 요 라인에 적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6i 6제곱, 7i 7제곱, 8i 8제곱까지 와요. 그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한 줄에 4개씩 적을 겁니다. 그럼 30까지 있으니까 몇 개 줄이 우선 생기나요? 꽉 찬 줄은. 몇 개 생겨요? 7줄이 생기겠죠? 7줄 생기고 28개니까 다음 이 위에 29i 29제곱, 30i 30제곱이에요. 이걸 채워 넣는 건 본인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직전껏 좀 채워 넣어보면 28i 28제곱, 27i 27제곱, 26i 26제곱에 25i 25제곱까지 해서 이게 7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됐죠? i가 4개 단위로 순환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었고요. 이걸 i가 1제곱인 허수부와 실수부로 나눠야 돼요. 그래서 i에 대한 친구들로 정리할 수 있는, 외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요건 정리하면 마이너스 1이네요. 요건 정리하면 마이너스 i고요. 요건 정리하면 1입니다. 요건 i고요. 그럼 i가 결국 남아있는 친구는 이 친구들이랑 이 친구들인 겁니다. 됐나요? 그럼 저거에 허수부만 적어본다면 1, 3,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 5, 마이너스 7. 다음 친구는 4가 커진 9, 그 다음에 마이너스 11.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25, 마이너스 27, 그 다음에 29. 이 친구들을 더하는 겁니다. 이거 되게 많아요. 15개나 됩니다. 15개나 되는데 일일이 더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사실 15개니까 그냥 더해도 상관없는데 규칙성 찾을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개인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여기 봐요. 무슨 규칙이 있나요? 계산은 둘째 치고 규칙 있는 거, 눈에 보이는 거 한번 이야기해 보실래요? 위에 친구들은 모두 뭐예요? 양수. 밑에 친구들은 모두 뭐예요? 음수. 이런 규칙을 찾으라는 거예요. 양음이 반복되지도 않아요. 위에 친구들은 모두 4씩 커지네요. 밑에 친구들은 4씩 작아지고 있네요. 맞나요? 둘 사이의 간격이 얼마인가요? 차.
둘 사이 간격 얼마예요? 4. 차가 4죠. 여기 간격은 얼마예요? 12죠. 여기 간격은 얼마예요? 18이죠. 간격은 일정하진 않네요. 그죠? 근데 간격이 늘어나고 있긴 해요. 그런 거랑 자 결국엔 계산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더하면 얼마인가요? 그렇죠. 마이너스 2예요. 이렇게 더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죠. 주무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더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죠. 이렇게 더해도 얼마예요? 마이너스 2예요. 세로로 더하니까 합이 늘 마이너스 2라고요. 그럼 마이너스 2가 지금 몇 개 줄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몇 줄이에요? 7줄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친구들의 총합은 마이너스 14가 됩니다. 근데 거기에 29까지 더해져 있네요. 총 얼마예요? 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문제가 어떻게 돌아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규칙성을 찾을 땐 계산 결과를 적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3,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서 12,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뭐 1, 이런 식으로 적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이렇게 다 써놓고 규칙성을 추론하는 거예요. 이런 게 어디 쓰여요? IQ 테스트 할 때 이런 게 쓰이는 겁니다. 수의 배열 같은 걸 추론해내는 거고요. 지금은 안 배웠지만 대수를 배우게 되면 이렇게 4씩 커지는 수 또는 4씩 작아지는 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등차수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등차수열들을 더하는 방법도 배워요. 그걸 배우고 나면 이걸 등차수열 2개 합으로 생각해서 각각 구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추론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그거 아니라고요. 세로로 더하면 무조건 마이너스 2야. 그런 식으로 외우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외우고 계셔야 되는 건 i가 4개 단위로 순환한다. 그래서 4개별로 묶었다. 이거 외에 나머지 문제 보고 다 추론해서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수부에 해당하는 건 요렇게 있죠? 요건 빨리 가볼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4, 그리고 마이너스 6, 그리고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 그리고 12 이런 식으로 가서 제일 마지막은 마이너스 30으로 끝나고 그 직전은 마이너스 26, 여기는 28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그럼 아까 전에 썼었던 규칙을 그대로 쓸 수 있나 봐서 세로로 더하면 2 세로가 일정하네요. 2예요. 그러면 7줄이니까 이만큼은 14에 마이너스 30까지 붙으니까 16 마이너스 16이네요. 이게 실수부라 결국 얘는 마이너스 16 더하기 b가 아까 얼마였죠? 15네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규칙성의 추론이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는데 추론할 때는 패턴을 적는 거예요. 이 패턴을 적어서 찾는 거고 여러분이 여기서 더 계산을 잘하는 방법, 많이 찾는 방법 이런 건 조금 더 수열, 대수에 있는 수열 파트를 배워야지만 조금 더 세련되게 풀 수 있고 지금은 그냥 있는 그대로. 그리고 만약에 도대체 모르겠다. 그럼 이거 15개, 이거 15개밖에 안 돼요. 당장 답 내야 되는데 모르겠어. 15개밖에 안 되면 그냥 더 하셔야죠. 정 안 되면 덧셈을 쓰는데 지금은 시험이 아니니까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할 때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는데 써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보고 아는 거 없어요. 이렇게 써보시고 규칙성을 직접 추론하는 겁니다. 됐고요. 자, 117번 풀어보겠습니다. 117번 보시면 fn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변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n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n이 계속 변할 건데 조금 더 앞에 뭐라고 써있냐면 자연수 n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들어오는 값, 공수2에서 들어오는 값을 뭐라고 부르냐면 정의역이라고 부르죠. 정의역이 자연수인 형태의 함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n에 들어올 수 있는 게 1, 2, 3, 4인데 문제 보시면 F2, F3, F4, F5 n에다 2 넣었을 때, n에다 3 넣었을 때, n에다 4 넣었을 때, n에다 5 넣었을 때가 얼마인지 구하고 더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fn이 조금 길긴 한데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죠. 1-i 분의 1 플러스 i 전체
n제곱 더하기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 전체 n제곱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보시고 두 가지 생각이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안에 있는 이 친구랑 이 친구가 서로 무슨 관계구나? 안에 있는 이 두 친구가 무슨 관계구나? 자, 안에 있는 두 친구가 무슨 관계예요? 켤레 형태입니다. 켤레 형태예요. 그러면 이거 하나만 구하면 이건 그냥 켤레 형태네 하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제 뭐 해야 돼요? 이걸 가장 간단하게 만들 겁니다. 지금은 처음 하는 거니까요. 이게 뭘까 모르겠지만 나중에 학교 시험 볼 땐 딱 보고 나와야 돼요. 이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i가 됩니다. 근데 지금은 처음 하니까 해볼게요. 유리화할 겁니다. 분모 1 마이너스 i니까 1 플러스 i를 분모랑 분자에 곱할 거예요. 아이고, 마이너스 i가 아니고 i가 되는군요. 1 플러스 i, 1 플러스 i 이렇게요. 그러면 분모는 합차 공식으로 1의 제곱 빼기 i의 제곱이라 i 제곱 마이너스 1이라 2가 되고요. 분자는 요거 1 플러스 i의 제곱이라 1 더하기 2i 빼기 더하기 i 제곱. 근데 이게 이렇게 사라지죠? 2i예요. 뭐예요? i네요. 그럼 앞에 있는 친구는 간단하게 만들면 i예요. 그럼 뒤에 있는 친구는 켤레라고 했죠? 마이너스 i가 됩니다. 됐죠? 자, 이제 4개밖에 없으니까 직접 넣어서 해도 되고 이거 4개 단위로 순환하고요. 이거 4개 단위, 이거 2개 단위로 순환하니까 얘도 4개 단위로 순환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해보시면 얘는 뭐가 돼요? i1이면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플러스 1 이게 되고요. 요거는 마이너스 i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i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3 집어넣으면 3집어넣으면 뭐냐? i가 되겠죠? 4 집어넣으면 1이 됩니다. 됐죠? 근데 문제에서는 둘을 더하세요 했으니까 이것도 4개, 4개니까 더하면 0, 더하면 마이너스 2, 0, 2. 전체 값은 0, 2, 마이너스 2, 0, 2가 순환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고요? n에다 2 집어넣은 거니까 마이너스 2, 0, 2, 마이너스, 플러스 0이 되겠네요. 각각은 이렇게 됩니다. 4개를 더하세요 하니까 답은 0이 되겠죠. 됐죠? 큰일 났어요. 오늘은 두 분이 동시에 자고 있어요. 그만 자. 그만 자. 하나 남았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뒤에 창문 좀 열까요? 에어컨 틀었는데도 덤기가 약간 있네요. 뒤에 창문 좀 열어주세요. 마지막은 123번입니다. 두 분 그만 주무시고 일어나세요. 정신 차리세요. 자, 123번 보시면 A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첫 번째 루트 A 더하기 1 하고 곱하기 루트 하고 마이너스가 너무 거슬려요. 마이너스로 묶을 겁니다. A 더하기 1 요렇게로 할 거고요. 더하기 밑에다 적을까요? 더하기 루트 A 마이너스 1 그다음에 곱하기 1-a인데 a-1을 좀 살리려고 루트 음수배의 a-1 이렇게 적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더하기 a-1의 루트 쉬운 거 분의 1-a라고 했으니까 역시 마이너스 a-1이라고 적을 거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루트 1-a인데 a-1의 음수배라고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고 여긴 루트가 합쳐져 있네요. 루트 합쳐져 있는 상태고 a-1의 음수배 분의 a-1 이렇게 쓸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a 플러스 1과 a-1이 막 연속으로 나오고 있어요. a 플러스 1의 범위부터 구하면 하나 둘 셋에 1을 더할 겁니다. 그럼 0과 2 사이예요. a 플러스 1은 양수입니다.
그럼 a-1의 범위는 하나, 둘, 셋에 1을 빼면 마이너스 2와 0 사이니까 a-1은 음수입니다. 됐나요? 됐나요? 그러면 이 친구를 잠시 바꿔볼게요. 이 친구를 좀 양음으로 이야기를 해본다면 결국 루트 a 플러스 1 곱하기 루트 음수배의 a 플러스 1이면 양수의 루트 씌운 거 곱하기 루트 음수예요. 루트 한 애가 하나가 양이고 하나가 음이네요. 그럼 루트를 통합하면 앞에 마이너스가 붙나요? 안 붙나요? 안 붙죠. 곱셈에선 둘 다 음수여야지만 곱하면서 앞에 마이너스 붙는 거였어요. 그럼 얘는 결국 그런 구조가 아니니까 루트 a 플러스 1 곱하기 a 플러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라고 적으셔도 무방합니다. 됐죠? 그럼 이건 한 번 더 가서 a 플러스 1의 제곱의 루트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적으셔도 돼요. 제곱의 루트는 뭐랑 똑같죠? 절대값. 그럼 얘는 a 플러스 1의 절대값 됩니다. 그리고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은 i라고 적을 수 있겠네요. 근데 a 플러스 1의 절대값인데 a 플러스 1이 양수니까 최종적으로는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친구는 정리하면 뭐가 된다고요? a 플러스 1 i가 되는 거예요. 정신 차리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a-1이라고 되어 있는데 루트 a-1 곱하기 루트 음수배의 a-1입니다. 그럼 a-1 음수예요. 곱하기 루트 a-1 양수입니다. 음수배의 a-1이니까. 양하고 곱하니까 어떻게 돼요? 똑같죠. 앞에 마이너스 안 붙습니다. 그대로 둘의 곱셈인 a-1 곱하기 음수배의 a-1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쓸까요? a-1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그럼 얘도 루트 a-1의 제곱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이고요. 그럼 절대값 a-1 곱하기 i예요. 제곱의 루트는 절대값과 똑같으니까요. 근데 a-1이 음수였죠. 절대값 안에 음수 있네. 앞에 마이너스 달고 나오는 겁니다. 즉 마이너스 a 플러스 1 i가 돼요. 그래서 이 친구는 정리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1 i가 되네요. 플러스 1이 아니죠? 맞나요? 맞네요. 마이너스 a 플러스 1 i가 됩니다. 됐죠? 저거 정리했고요. 마지막 저 친구요. 마지막 저 친구인데 여기 보시면 루트 a-1분의 루트 마이너스 a-1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a-1이죠? 음수예요. 그리고 이거 전체는 양수입니다. 양수예요.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루트 음수분의 루트 양수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마이너스가 붙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통합이 돼서 전체분의 얘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a-1분의 마이너스 a-1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주어진 저 친구는 마이너스 이건 루트를 통합하면서 마이너스 루트 a-1분의 마이너스 a-1이 되었고요.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a-1분의 a-1이 되었습니다. 됐나요? 이거 얼마예요? a-1분의 마이너스 a-1 약분하면 얼마예요? 그래서 제일 앞에 마이너스 있고요. 루트 마이너스 1 곱하기 요것도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마이너스 i 곱하기 i잖아요. 마이너스 1이죠? 1이네요.
1이네요. 자, 그럼 최종적으로 다 써보면 a 플러스 1i 더하기 마이너스 a 플러스 1i 더하기 1이네요. 그럼 뭐예요? a 사라지죠? 허수부 정리하면 2i 남고요. 실수부는 1만 남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형태는 이것이죠. (112번) 볼게요. 복소수 두 친구가 나와 있는데 Z1에 바, Z2에 바를 붙였대요. 바 붙였는데 얼마다? 이렇게 나왔고 역시 바 붙인 친구들을 곱했는데 얼마다? 나왔는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건 바가 안 붙은 친구들이네요. 바가 안 붙은 친구들이고 바 안 붙은 친구들인데 살짝 정리해 볼게요. Z1 빼기 1, 그 다음에 Z2 더하기 1이고요. 그러면 전개해서 정리하면 Z1, Z2, 그 다음에 더하기 Z1 빼기 Z2 빼기 1이에요. 됐죠? 근데 우리 알고 있는 거 뭐라고요? Z1의 바, Z2의 바 씌운 게 얼마인지 알고 있고요. Z1의 바 빼기 Z2의 바가 얼마인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얘는 Z1 곱하기 Z2 한 다음에 그거에 바를 붙인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켤레는 무엇에 대해? 사칙연산에 대해 분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리고 얘도 역시 Z1 빼기 Z2를 구한 다음에 그거에 바를 붙인 거라고 생각해도 돼요. 나와버렸죠. 뭐가? 우리가 궁금한 건 Z1 곱하기 Z2. 우리가 궁금한 건 Z1 빼기 Z2예요. 그럼 이걸 구하려면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바를 붙이면 되죠. 바를 붙이면 되죠. 그럼 우변에 있는 거, 얘는 1 더하기 2i예요. 안에 있는 게. 근데 그거에 뭘 하자고요? 바를 붙이자고요. 그리고 얘는 뭐였어요? 4-3i가 이거였어요. 근데 그거에 뭐 하자고요? 바를 붙이자고요.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면 A 플러스 BI 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하면 Z1 곱하기 Z2는 결국 이거에 바를 붙인 거니까 4 플러스 3i. 그 다음에 Z1 빼기 Z2도 역시 이거에 바를 붙인 거니까 1 마이너스 2i 넣으시면 됩니다. Z를 A 플러스 BI, Z2를 C 플러스 DI 해가지고 푸시는 거 아니에요. 됐습니다. 37페이지에 더 질문 있나요?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 38페이지에 질문 있나요? (38페이지에) 질문 없어요? 39요. 없습니까? 40이요. 40까지가 숙제였네요. 40가지 중에 더 질문 없습니까? 122번. 122번 0이 아닌 내실수에 대하여 라고 나왔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첫 번째는 루트 A 곱하기 루트 B 했는데 마이너스 루트 AB가 됐어요. 이거 외워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 건 A가 원래 0보다 작거나 같고 동시에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인데 문제 제일 처음에 0이 아닌 이란 표현이 있어서 등호는 뺄 겁니다. 자, 이걸로 A, B의 부호 찾았고요. 역시 루트 C분의 루트 D인데 마이너스가 붙으면서 루트가 통합돼 버렸어요. 그럼 유일하게 분모는 음수인데 분자는 양수인 거라고 그랬죠. A, B, C, D의 부호 모두 결정됐네요. 근데 루트 A 플러스 B 전체의 제곱이에요. 제곱의 루트랑 똑같은 건 절대값입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D 마이너스 C의 절대값. 절대값 그냥 있네요. 그리고 루트 A 마이너스 D의 제곱이니까 얘도 뭐가 돼요? 절대값 A 마이너스 D와 같고요. 마이너스 B 플러스 C의 절대값이요. 절대값 문제예요. 절대값 문제고 결국 안에 있는 게 양이냐 음이냐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A 음수, B 음수예요. 음수 더하기 음수니까 안에 있는 친구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알 수 없어요. 음수 더하기 음수니까.
얼마예요?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 더하기 음수니까. 음수랑 음수를 더하면 무조건 음수죠. 그럼 절대값 안에가 음수네요. 명확하게. 절대값 벗으면서 안에 있는 친구의 음수 배하고 꺼낸다고요. D가 뭐였어요? 양수예요. C는요, 음수죠. 양수랑 음수 중에 양수가 더 크죠?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뺐으니까 무조건 양수입니다. 그럼 안에 있는 게 양수니까 절대값 벗으면서 그대로 나오는데 앞에 마이너스 있는 거죠. 그 다음에 A-D인데 A가 음수고요. D는 양수예요. 양수랑 음수 중에 음수가 더 작죠? 작은 거에서 큰 걸 뺐으니까 안에 있는 게 무조건 음수입니다. 그럼 절대값 벗으면서 마이너스 달고 나올 거고요. B 응? 예? B 더하기 C네요. B가 음수였어요. 아, C 맞구나. B가 음수였어요. C도 음수였죠? 음수 두 개 더했으니까 무조건 음수네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는데 앞에 마이너스 있네요. 부딪히겠죠. 전개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D 플러스 C 마이너스 A 플러스 D 그다음에 B 더하기 C니까 마이너스 A 안 없어지네. 마이너스 2A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플러스 B 사라지고요. C 2C 남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D 플러스 D니까 사라지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A 플러스 2C가 가장 간단한 형태가 됩니다. 양음으로 나눠서 하시면 되고요. 여기까지입니다. 10분 쉬었다가 오늘 진도 나가보죠. 할 건 방정식에 대한 내용인데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할 거고요. 방정식의 개념은 다 했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방정식을 표현하기 위해선, 설명하기 위해선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됐습니다. 첫 번째 뭐였어요? 미지수. 두 번째 등호. 그래서 미지수에 넣어서 등호를 만족시키는 값을 뭐라고 불렀어요? 근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할 거는 그런 개념들을 토대로 방정식에, 그 중에서도 1차 방정식의 해법을 할 겁니다. 풀이 방법이라고요. 기술이에요, 기술. 그래서 문제를 풀 건데 왜 1차에 괄호를 쳤는지는 이따 나올 겁니다. 1차 방정식을 2항에서 ax 플러스 b는 0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맞죠? 2항에서 여기까지 나옵니다. 그럼 우리 ax는 마이너스 b라고 쓴 다음에 양변을 a로 나눠서 x는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근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뭔 짓을 했다고요? A로 나눴죠. 나눴습니다. 나눴는데 중등에서는 안 다뤄요. 중등에서는 안 다루는데 고등에서 다루는 내용으로 나눌 땐 꼭 0이 아니란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중등하고 고등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걸 썼다는 건 당연히 나누는 식 A가 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이야기를 합니다. 중등은 이러고 끝이에요. 당연히 A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것도 없어요. 근데 고등은 A가 0이면 어떻게 되지? 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그래서 괄호를 친 거예요. A가 0이 되죠? 그럼 0x니까 x가 사라져요. 더 이상 1차가 아닙니다. 1차가 아니기 때문에 1차 방정식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아요. 만약에 식에 뭐 그런 문제는 안 나오지만 1차 방정식 땡땡땡에 대해서 라고 하면 최고차의 계수가 0인 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방정식에 대해서라고 이런 형태가 나오면 이게 0이 아닌 경우와 0인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됐죠? 자, 그래서 A가 0이라면 주어진 식은 0x는 마이너스 b라는 형태로 변형이 됩니다. 근데 이게 다시 한번 두 개로 나뉘어요. 뭐로 나뉘냐면 b가 0인 경우와 b가 0이 아닌 경우로 나뉩니다. 그럼 이 0x는 b가 첫 번째 b가 0이라면 0x는 0꼴이 되고요. 두 번째는 0x는 b가 0이 아니니까 0이 아닌 수가 돼요. 됐죠? 자, 그럼 우리 이거 배웠어요. 0x는 0꼴로 정리될 경우에 우리 뭐라고 불렀나요? 세 글자. 맞아요. 항등식이라고 불렀죠. 이 자식들아. 자, 0x는 0꼴이에요. 그러면 x에 대한 항등식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불렀고요. 이걸 만족시키는 x값은 몇 개 있었나요? x에 1 넣으면 성립하나요? 야, 이건 대답할 수 있잖아. x에 1 넣으면 성립해야 하네요. 하죠. 2 넣으면요. 하죠. 마이너스 3 넣으면 하죠. 만족시키는 x값이 무수히 많아요. 그럼 우리 방정식의 근이 무수히 많은 형태를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부정이라고 부릅니다. 이 부정은 정할 수 없다예요. 근을 정할 수 없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근이 정할 수 없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부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럼 여기는요. x에 1넣든 2넣든 3넣든 좌변은 0이에요. 근데 우변은 0이 아닌 수죠. 0하고 0이 아닌 수가 같을 수 있습니까? 절대 없죠. 그럼 등호를 만족시키는 x값은 없어요. 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이 존재하지 않는 걸 수학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근을 가지는 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불능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불능은 근이 없다의 또 다른 표현, 부정은 근이 무수히 많다의 또 다른 표현, 수학적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하셔야 된다고요? 1차의 개수가 0인 경우와 0이 아닌 경우로 나누고 0이 아닌 경우라면 상수 부분이 0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요. 선생님이 첫날 이야기했어요. 방정식 뭐는 같은 거란 이야기를 했죠. 방정식하고 뭐가 같다고 그랬어요? 방정식 함수 그래프가 같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친구들에 대해 부정, 불능, 근이 하나 있는 거에 대해 방정식으로 표현을 배웠죠. 나중에 할 거예요. 함수적인 표현도 배우셔야 되고 그래프적인 표현도 배우셔야 됩니다. 이 세 개가 동시에 가야 돼요. 하나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이게 1차 방정식, 해법인데 중등 내용, 고등 내용 추가된 거.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절대값을 포함한 방정식의 해법입니다. 해법이고요. 모든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방정식은 지난 시간에 얘기 드렸어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절대값 안에가 양일 대 음일 대로 나눠서 절대값을 풀어서 문제를 푼다고 했습니다. 그게 기본적인 접근이에요. 이건 어디서나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푼다고요? fx의 절대값 씌워져 있어요. 는 k.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기본적으로 절대값 안에 있는 거 누구예요 지금? fx죠.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0보다 작을 때. 0은 어느 쪽에 붙여도 되는데 관습적으로 양수에 붙이는 것뿐이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절대값 안에가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고 절대값 안에가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다. 이렇게 푸는 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근데 문제를 좀 빨리 풀어야 될 경우 몇 가지 특수한 경우들은 고정적인 형태의 풀이 방법이 있어요. 그 풀이 방법까지 알려드릴 건데 뒤집어 말하면 그런 형태가 아니라면 혹은 그 형태를 외우기 싫다면 이걸로 적용해서 푸는 겁니다. 절대값 문제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범위를 나누고 각각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귀찮은 겁니다. 어려운 거랑 귀찮은 건 다른 겁니다. 알겠죠? 절대값 문제는 절대 어렵지 않아요. 귀찮은 것뿐이에요. 그리고 절대값 문제를 빨리 푸는 해법들이 있어요. 그 해법들을 외우시려면 이것도 알고 외우셔야 돼요. 해법만 외우면 안 돼요. 그 해법을 쓸 수 없는 문제들이 당연하지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밑에 적어둔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아야 되고요. 하기 싫으면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럼 오래 걸리는 것뿐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알겠죠? 알려면 둘 다 알아야 돼요. 밑에 적어주는 것만 알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런 친구가 있죠. fx는 여기에 k, c라고 적고요. 여기에 절대값 씌워져 있어요. 그리고 c는 중요한 거, 상수입니다. 지금 x의 절대값 씌워져 있죠? x의 절대값 씌워져 있고 이 바깥에 없어요. 다른 친구. x가 없어요. x가 없다는 의미로 상수예요. 숫자 아닙니다. a 있어도 돼요. x가 없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된다면 이거의 해법은 어떻게 하냐면 fx는 뿔마 c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제일 많이 잘못 푸는 게 뭐냐면 이렇게 나올 때예요. 절대값 바깥에 x가 있죠. 그럼 절대값 바깥에 있는 게 상수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못 푸는 건 fx를 똑같이 적용해요. 풀마 gx로 나눠서 문제를 풉니다. 이거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그래프까지 배우고 나중에 알려드리든지 할게요. 어쨌든 절대값 바깥에 x가 있으면 뿔마로 나눠서 풀면 안 됩니다. 근데 초등학교 때 이걸 처음 배워요. 그때는 당연히 바깥에 다 상수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려나 모르겠지만. 근데 이후에 바깥에 x가 있는데도 똑같은 방법으로 풀어서 정말 많이 틀립니다. 이거 아니에요. 바깥에 여기 있는 미지수와 똑같은 미지수가 있으면 절대 뿔마를 붙여서 푸는 게 아닙니다. 이러면 어떻게 푼다고요? 이걸로 바꿔서 푸는 수밖에 없어요. 절대값 안에 있는 친구가 양일 때, 음일 때로 나눠서 푸시는 겁니다. 알겠죠? 이따 다룰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요. fx의 절대값 씌워져 있고 gx에도 절대값 씌워져 있어요. 양쪽에 씌워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건 없어요. 이 바깥에 x 없는 구조인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원래 얘 플러스 마이너스, 얘 플러스 마이너스라 풀마, 마풀, 마마에서 네 종류로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정리하면 마마면 사실 부호가 같다. 마마면 역시 부호가 반대다. 이 두 개의 이야기로 귀결이 돼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바꾸냐면 fx는 gx 또는 fx는 마이너스 gx로 바꿔서 풉니다. 뭐예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건 언제만? 다른데 아무것도 없고 양쪽에 절대값 씌워져 있을 때만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하긴 했는데 fx의 제곱하고요. fx의 절대값의 제곱하고요. fx의 제곱의 절대값하고는 모두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절대값 벗기고 이쪽으로 많이 씁니다. 됐죠? 몇 가지 더 있어요. 막 부등호에 관련된 것도 있고 막 있는데 지금은 만 기억해 놓읍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절대값 안에 있는 친구가 양일 때, 음일 때 나눠서 풀고요. 여기서는 이제 내용이 조금 부족해서 덜 적었는데 이렇게 적는 건 최종 형태가 아니에요. 이거를 전개해서 x의 범위로 꼭 바꾸셔서 적어야 됩니다. 이걸 정해서 x의 범위로 바꾸셔서 적어야 되고요. 그 이유는 이제 정의역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야 돼서 x로 바꿔서 적는 거고 그러면 부등식 문제가 되죠. 사실 이걸 100% 적기 위해서는 부등식까지 다 배워야지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부등식 몰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 선으로 나올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적으시고요. 이거에 해당하는 예시 문제까지 적어보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적으세요. 106페이지 기본 문제 7-2번입니다. 절대값에 대한 내용이고요. 절대값 x-1은 2x 플러스 4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아니라고요. 바깥에 상수만 있는 x에 대한 식 없이 상수만 있는 구조 아닙니다. 뿔마 붙여서 풀 수 없어요. 절대값 있는 구조도 아니니까 뿔마 붙여서 풀 수 없습니다. 지금 알려드린 걸로 풀 수 없어요. 뭐 하셔야 된다고요? 이거요.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양일 때, 음일 때로 나눠서 푸시는 겁니다. 그럼 이 식은 절대값 안에 있는 게 x-1이에요. 그럼 x-1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0보다 작을 때로 나누시고요.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양수니까 절대값 벗으면서 그대로 나오고요.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음수니까 절대값 벗으면서 마이너스 달고 나오고요. 나머진 그대로 적습니다.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식은 이 영역에서만 성립할 수 있다. 이 식은 방정식은 이 영역에서만 성립할 수 있다. 이고 영역이 완전히 나눠져 있죠. 이거 결국 정리하면 x가 누구보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x가 1보다 작을 때로 나눠져 있어요. 영역이 완전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영역에서는 이 식을 쓸 거고 이 영역에서는 이 식을 쓸 건데 그 둘을 합친 걸 절대값을 써서 적은 게 얘라는 거예요. 이 두 개를 합친 친구가 사실은 얘인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적혀 있으면 우리가 알기 어려우니까 알 수 있는 형태인 절대값이 없는 알 수 있는 형태인 이렇게 영역별로 나눠서 푸는 겁니다. 알겠어요? 절대값은 귀찮은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거 정리해보죠. 이거 정리하면 넘겨서 동류항 정리하면 x는 마이너스 5예요. 그럼 이 방정식을 만족시킨 x값은 마이너스 5인데 이 방정식은
이 영역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고요. 영역 안에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죠. 그럼 얘는 근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것도 정리하면요. 마이너스 x고 넘기면 3x는 마4인데 풀 1이니까 마3이네요. 그럼 x 얼마? 마이너스 1이에요. 이 친구는 이 영역에서만 존재하는데 이 친구를 만족시키는 근이 얘라고요. 그럼 이 친구 근은 이 영역에서 존재하네요. 그럼 마이너스 1이 근이 된다고요. 자, 다시 한번 해보죠. 근은 뭐라고 그랬어요? 미지수에 넣어서 등호를 만족시키는 값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식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만족할까요? 인 거예요. 만족해야겠죠? 그게 근이니까. 마이너스 1 넣어봐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절대값 넣으면 2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더하기 4니까 2. 맞네요. 그래서 얘가 근인 거예요. 근데 요거요. 안 된다고 그랬죠? 마이너스 5 넣어보죠. 여기 마이너스 5 넣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6. 절대값 씌우면 6이죠. 는 여기 마이너스 5 넣으면 얼마예요? 6은 마이너스 6 맞나요? 틀리죠. 틀리죠? 이거 그냥 이렇게 하죠? 그럼 저 마이너스 5가 근으로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래프적인 접근도인데 그건 좀 더 나중에.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푼다? 이런 구조에 해당하는 게 아니니까 절대값 안에가 양일 때 음일 때 나눠서 있는 그대로 푸는 거고요. 오늘 두 번째 이야기, 기본 문제 7-2의 두 번째 있는 것만 제대로 알아가도 사실은 큰 수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절대값 문제를 너무 어려워하는데 이유가 자꾸 외우려고 그래요. 해법을 외우려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자, 볼게요. 절대값 x 플러스 2 더하기 절대값 x 마이너스 3은 7이에요. 그럼 아까 적어드린 친구나 이 친구처럼 쓸 수가 없어요. 맞죠? 절대값 벗겨서 문제 풀어야 되는데 여기선 절대값이 몇 개 있어요? 2개 있습니다. 그럼 얘도 벗겨야 되고 얘도 벗겨야 돼요. 이걸 벗기기 위해선 x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x 플러스 2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누셔야 되고요. 그럼 얘는 이 순간에 양수가 명확하니까 그대로 나옵니다. 얘는 이 순간엔 음수가 명확하니까 안에 있는 친구에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다고요. 됐나요? 그럼 얘도 벗겨야죠, 절대값. 그럼 절대값 안에 있는 x-3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0보다 작을 때로 나누시고요.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게 이 순간 안에 있는 게 양수가 명확하니까 절대값 벗으면 x-3으로 음수가 명확하니까 x-3의 음수배로 나오고요. 요걸 정의역의 개념을 활용하기 위해 x의 범위로 바꾸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x가 3보다 작을 때로 바뀌고요. 하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요 x랑 요 x는 똑같은 x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 x랑 이 친구 x는 같은 x예요. 그럼 똑같은 x에 대해 마이너스 2보다 클 때 작을 때로 나뉘었고요. 3보다 클 때 작을 때로 나뉘었습니다. 누가요? 이 친구들의 절대값을 벗긴 결과가요. 맞습니까? 똑같은 x라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예요. 만약에 여긴 x 더하기 2고 여기 y-3이면 x의 범위 따로 y의 범위 따로니까 이번엔 이렇게 사각형을 좌표평면을 그려서 하셔야 돼요. 지금은 같은 x니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좀 나눠볼게요. 이렇게 나눠서 윗줄에는 절대값 x 플러스 2의 결과물을 적을 거고 밑줄에는 절대값 x-3의 결과물을 적을 겁니다. 자, 우리 요 이야기를 참고한다면 마이너스 2보다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절대값 x 플러스 2 자리에 x 플러스 2라고 적을 수 있다고요. 미안해요.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고 적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순간은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됩니다. 근데 마이너스 2보다 크면요. 마이너스 2보다 크면 얘라고 적을 수 있다고요. x 플러스 2, x 플러스 2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대값 x-3은 x가 3보다 크거나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 그대로 x-3이라고 적을 수 있죠. 그리고 x가 3보다 작으면 절대값 x-3은 마이너스 x-3이라고요. 이렇게 된다고요. 똑같은 x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눴는데 한꺼번에 우린 이 두 친구를 둘 다 벗겨야 되니까 절대값을. 그래서 한꺼번에 적는다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이 친구 자리엔 얘를 써서 식이 마이너스 x 플러스 2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은 7이라고 적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무시면 안 돼요. 개 중요한 거예요. 이거 이후에 문제만 풀지 다시 이렇게 설명하는 날 없을 겁니다. 이거 참고로 고등학교 1학년 친구 중에도 왜인지 모르고 그냥 하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부터 여기요. x가 마이너스 2부터 3 사이면 절대값 x 플러스 2 자리는 얘, 절대값 x 마이너스 3 자리엔 얘를 넣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x 플러스 2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은 7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x가 3보다 클 때 이렇게 나오니까 x 플러스 2 더하기 x 마이너스 3은 7이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호는 아무 데나 넣어도 돼요. 문제에서는 마이너스 2보다 클 때 여기 들어있고요. 3보다 클 때 들어있는데 사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겹치지 않게만 넣으면 돼요. 마이너스 2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둘 중에 하나인 뭐 여기다 붙여도 됩니다. 그리고 3도 여기 있고 여기 있죠? 여기에 붙이는 게 일반이긴 한데 여기 붙여도 상관은 없어요. 겹치지만 않게 붙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됐고요. 이거 정리해 볼까요? 이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1은 7. 그 다음에 요거 정리하면 x 마이너스 x니까 0x. 2 풀 3이니까 5는 7. 그 다음에 요거 정리하면 2x 마이너스 1은 7. 그럼 이걸 조금 정리가 됐으니까 간단하게 적어보면 결국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저 친구는 뭐가 되냐면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라고 쓰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7.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을 때 0x 플러스 5는 7. 그 다음에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2x 마이너스 1은 7. 이 친구들을 이 방정식을 구해서 이 영역, 이 방정식을 구해서 이 영역, 이 방정식을 구해서 이 영역을 가져온 세 개를 합친 걸 한 번에 얘라고 적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쪼개서 적었냐 합쳐서 적었냐의 차이인 겁니다. 됐습니까? 다들 눈에 희마리가 없어요. 자, 이거 x 구하면 얼마 나와요? x 얼마 나옵니까? 마사며 이 영역에 들어오나요? 들어오죠. 그래서 됩니다. 이거 0x는 2니까 없어요. 근. 이걸 만족시키는 x값 없습니다. 이거 정리하면 x는 얼마 나와요? 4 나옵니다. 이 영역에 들어오나요? 들어오죠. 그래서 답은 마3하고 4예요. 근데 답을 구하는 행위보다 나눈다는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누고 왜 이 영역을 중심으로 나누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적으세요. 오늘 사실 이것만 제대로 풀 수 있어도 거의 다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머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적으세요. 2차 방정식의 해법입니다. 이건 무조건 2차인 경우에요. 아까 전처럼 그 1차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개수가 0인 경우는 제외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의 해법이고요. 모두 알고 있어요. 중3 내용이라 모두 알고 있죠. 2차 방정식 푸세요. 그럼 첫 번째 하셔야 되는 건 뭐죠? 뭘까요? 인수분해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셔야 되는 게 인수분해가 안 될 경우 근해 공식 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고요. 문제에서 2차 방정식 근을 구하세요. 그런데 근해 공식부터 때려놓고 시작하는 거 아닙니다. 때려놓고 시작하는 게 아니고 인수분해가 되나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인수분해가 되나 안 되나는 본인의 영역입니다. 선생님이 해줄 수 없어요. 본인이 익숙해져서 딱 보고 인수분해가 되나 안 되나 아셔야 됩니다. 본인이 인수분해를 잘 못하겠다. 오세요. 따로 문제 드릴 테니까요. 인수분해 그냥 많이 하면 돼요. 이건 특별히 방법 같은 거 없습니다. 그냥 많이 보고 많이 하고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의 공식이고 근의 공식 적어볼까요? 근의 공식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에서 근의 공식 x는 알고 있죠?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고요. 나중에 여기 있는 요소들이 계속 이야기 드리고 있죠? 방정식은 함수 그래프랑 연결시키셔야 돼요. 지금 2차 방정식 이야기했죠? 그럼 여기 있는 요소들이 2차 함수와 그거의 그래프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까지 연결을 시키셔야 돼요. 그건 조금 뒤에 할 겁니다. 나중에 할 거예요. 근데 이걸로 그냥 방정식의 근이구나로 끝나시면 안 돼요. 여기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무슨 의미인지 아마 여기까지는 잘 알더라고요. b제곱 마이너스 4ac 나중에 뭐라고 불러요? 세 글자. 판별식이라고 부르죠. 근데 개수 판별할 때 써요. 근데 그래프상에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 정확하게는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아마 안 배웠을 거예요. 그런 것까지 아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건 나중에. 그래서 이거고요. 뭐 할 거냐면 지금은 남은 시간 동안에는 유도할 겁니다. 여러분이 고등학교 1학년 직전이라면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이라면 유도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중3 시험 봐야죠? 그 시험 볼 때 근해 공식 유도하는 과정에 대해 중3 내용에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거 유도 한 번만 할게요. 그리고 유도할 때 우린 어떤 개념을 쓸 거냐면 제곱해서 K가 나와요. X는 뭐죠? 얼마 루트 K예요. 근호, 루트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할 거고요. 그럼 개념을 확장해서 만약에 fx에 제곱을 했는데 K가 나왔어요. 그럼 fx는 뭐가 되냐면 얼마 루트 K가 됩니다. 이걸 활용할 겁니다. 이걸 활용할 거고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인데 여기가 뭐여야 된다고요? x에 대한 식이고요. 이건 뭐여야 돼요? 상수만 있어야 돼요. 정확히는 x에 대한 완전 제곱식이죠. 그럼 우리의 목표는 좌변은 x가 들어있는 완전 제곱식으로 우변은 상수로 만드는 게 목표라고요. 0이 필요 없어요. 상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ax 제곱 더하기 bx는 마이너스 c. 그래서 x에 관련 없는 친구를 넘겨버렸어요. 그 다음에 식의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데 조금 더 간단하게 만들려고 양변을 a로 나눌 겁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서요. 승민씨 정신 차리시고 자 이거 완전 제곱식 만들 거예요. 요거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거 유사한 거 어디서 했냐면 보기차식 할 때 했어요. 보기차식 할 때 3개 적어놓고 했습니다. 3개 적어놔서 2차랑 상수 적어놓은 거 2개, 2차랑 1차 적어놓은 거 마지막 하나. 2차랑 1차 적어놓은 거 할 때 상수를 뭐 더했어야 됐냐면 기억나요? 1차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을 더한다고 이야기했어요. 된다고요. 그래서 완전 제곱식 만들려고 여기에 뭘 더할 거라고요? 1차의 개수의 절반. 개수의 절반이죠. 이거에 제곱을 더할 겁니다. 없던 애를 더했죠. 원래랑 똑같으려면 2개 방법이 있어요. 좌변에서 빼시든지 우변에서 더하시든지. 근데 선생님은 우변에서 더하는 방법을 쓸 겁니다. 상관없어요. 어느 걸 하든지. 그럼 좌변은 우리가 원하는 x에 대한 완전 제곱식이 완료되었습니다. 좌변 이거 뭐냐면 루트 씌운 거 x 그리고 여기 덧셈이니까 더하기 루트 씌운 거 이거 루트 씌운 거예요. 요만큼 그러면 2a분의 b 전체의 제곱이 됩니다. x에 대한 완전 제곱식 됐어요. 그리고 우변 보세요. x 있나요? 없죠. 우리가 원하는 상수 형태가 된 겁니다. 근데 한 번만 더 정리할게요. 마이너스 a분의 c예요. 이거 전개하면 4a분의 b제곱입니다. 4a 제곱분의 b제곱이에요. 분수의 덧셈이네요. 뭐 하고 싶습니까? 분수의 덧셈 뭐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분수의 덧셈 하려면. 야, 스트레스 받아. 통분해야 돼요. 통분하면 4a 제곱 되고요. 여기엔 분모 분자에 4a 곱하고 여긴 그대로네요. 순서 바꿔서 적을게요. b제곱 마이너스 분모 분자에 4a 곱하면 4ac. 우리가 보던 형태가 슬슬 나오죠. 자, 그러면
땡땡땡의 제곱이 x에 대한 식의 완전 제곱이 상수가 됐어요. 그럼 우리 안에 있는 x에 대한 식은 뿔마 루트하고 얘예요.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이 친구 4a 제곱은 사실 2a 전체의 제곱입니다. 그럼 루트 쪼개서 적는다고 생각하면 여기 루트 쓰고 여기 루트 씌면 루트 씌우면 제곱의 루트니까 절대값이죠. 그럼 2a의 제곱의 루트 절대값인데 원래는 뿔마를 붙여야 되는데 어차피 상관없어요. 여기 뿔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하면 한 번 더 정리하면 2a분의 루트 벗고 나와요.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고요. 그게 x 더하기 2a분의 b라고요. 우리 목표는 뭐? x를 구하는 게 목표예요. 얘만 넘기면 되겠네요. 그래서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넘어오면서 뿔마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고 분수의 덧셈인데 통분까지 되어 있네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x가 됩니다. 그럼 식을 변형한 것 뿐이에요. x에 이 식의 x에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넣어서 싹 다 전개하면 0이 됩니다. 그게 바로 근의 의미였으니까요. 유도 과정에 대해서 아셔야 되고요. 이런 유도 과정 앞으로 몇 번 더 나올 거예요. 다른 문제들에서. 유도 과정은 모든 줄을 그대로 외우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뭔 짓들을 하고 있나에 대한 메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두 개의 스텝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첫 번째 뭐라고요? x에 대한 완전 제곱식은 상수 구조로 만드는 거예요. 그걸 위해 x가 없는 친구 넘기고 완전 제곱식 만들려고 이 짓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전개해서 정리한 것 뿐입니다. 그럼 사실은 모든 줄을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방법만 기억하시면 되고 나머진 전개해서 정리한다로 기억을 하시는 겁니다. 한 줄 한 줄 토시 안 틀리고 쓸 필요 없어요. 이거 바꿔서 적으셔도 돼요. 요거 바꿔서 먼저 적으셔도 되고요. A부터 나누고 나서 C를 빼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 두 개의 흐름에 맞게 적는 것 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뭐 한다고요? 암기도 물론 하셔야 되는데 이해를 하고 푸시는 겁니다. 그래야 중3 내용 시험 볼 때 제대로 풀 수 있어요. 알겠죠? 적으세요. 적으시고 쉬었다가 투데이 풀어보죠.